안녕하세요.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의 저자 정재곤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책의 동영상 강의를 따라가면서 자바와 안드로이드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기본적으로 자바에 대한 입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 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림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책을 따라갈 때 아무래도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를 같이 보면서 책을 따라가면 전혀 프로그래밍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 다루는 기술은요, 예전에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개발 도구가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를 쓰다가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뭘 할 때냐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은 자, 자바를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입문서, 기초적인 입문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언어를 우리가 배울 때 그거를 컴퓨터에 있는 화면에다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진 앱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안드로이드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단말기,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화기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도 자바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로 만든다. 그래서 이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처음에는 이 클립스를 기준으로 출판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동영상 강의는 이클립스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쭉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책과 지금 현재의 책을 구분할 때는 책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보시면 자, 출판된 인쇄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판 2쇄라고 하는 것부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거는 전부 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드로이드가 뭐냐? 자, 안드로이드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자바라고 하는 게 뭐냐? 자바도 모르겠다. 자, 이런 상황, 아주 전산 쪽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따라올 수 있는 또는 처음에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자,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자바, 무엇부터 배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일단 자바가 뭔지 안드로이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문 쪽을 해서 대학을 전공을 했는데 만약에 전산 쪽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근데 알고 있는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이 어떤 PC, 그러니까 노트북이든 이런 데서 동작하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 소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를 배워야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또는 언어라고 하는 게 자바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바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통 전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폰 앱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또 만들려고 하다 보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소위 OS,
자, OS라고 하는 거는 이 스마트폰을 동작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운영체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매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바니 뭐니 사실 다 관심이 없고 나는 이런 앱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앱을 괜찮은 걸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을 위해서 앱을 실제 사람들한테 뭔가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앱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드로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배워보려고 하니까 이 안드로이드는 또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자바라고 하는 언어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뭐가 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또는 앱을 요즘에는 배워야 회사에 취직이 되거나 뭘 하거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됐는데 자,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들려고 하면 자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공부를 하려고 자바 책을 막 사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보니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거는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자바로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도 있고 PC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서버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네이버 포탈이니 다음 포탈이니 하면 그 뒷단에 엄청나게 많은 기계가 동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처럼 뒷단에서 동작하고 있는 어떤 기계에서 동작하는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 또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자, 그럴 때도 자바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로 만들어지는데 자, 그중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것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에 특히나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자, 안드로이드를 위한 자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안드로이드를 배우려면 자바를 먼저 배우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안드로이드를 위한 자바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바에 대한 거를 배우려고 하다 보면 안드로이드를 위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자바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목표로 하는 게 뭐냐? 안드로이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앱이다. 그래서 그 앱을 만들기 위한 자바의 기초를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다, 익혀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익히고 나면 안드로이드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내용 일부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바에 대한 기초를 익혀가는데 그게 포커스, 타겟이 뭐냐? 안드로이드가 되고요. 자, 이 책을 다 배우고 나면, 다 따라가고 나면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초적인 일부분을 화면 중심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주는 자바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필요한 자바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라고 하는 거는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말고도 언어라고 하는 거, 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소위 언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 자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면 좋겠네 라고 해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터넷,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지만 당시에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데서 자바라고 하는 게 막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서버 쪽에서도 막 사용이 시작돼요. 2020년대 초반에는 안드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게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바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얘가 다른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운영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위해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OS 운영체제가 있다라고 하면 얘도 다른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운영체제 위에서 자바라고 하는 게 소위 가상머신,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또 하나의 자,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른 언어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위에서 바로 동작하는데 자바라고 하는 거는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위에서 동작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걸 하면 뭐가 좋으냐? 가상 머신이 있으면 어떤 운영체제라고 하더라도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OS나 자, 이런 운영체제가 다 다르게 있는데 그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은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그거를 맥OS, 맥북에서도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윈도우에서도 돌릴 수 있고 다른 데서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가상머신이 그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그 위에서 여러분이 만든 소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동작시켜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